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차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은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관계된 문제를 조금 볼 겁니다. 먼저 다항식에 대해서 보죠. 항이라고 있습니다. 2x 빼기 3y 더하기 1은 2x 마이너스 3y 1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인 2x 마이너스 3y 1을 이거의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항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예제를 써놨는데요. 다항식 이거에서 항은 그래서 뭐가 된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 이렇게 음수가 있으면 음수까지 포함을 하여 이렇게 우리가 각각을 다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5이다. 그쵸? 여기 상수항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상수항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2x 빼기 3y 더하기 1에서 1과 같이 문자 없이 수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상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를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개수가 있습니다.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한다. x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x의 개수는 3이고 마이너스 y에서 y의 개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문자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개수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항식에 대해서 보죠. 이것은 세 개의 항, 이거의 합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으로 이루어졌죠. 이와 같이 하나의 항이나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한다. 이런 식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항식. 단항식은 마이너스 5x, y, 3과 같이 다항식 중에서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뭐라고 한다?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이 하나인 걸 단항식이라고 하고 다항식은 어떻게 된다? 한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걸 다항식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봤으니까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단항식은 항의 개수가 한 개인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항식도 다항식이다. 그쵸? 그래서 단항식도 다항식에 우리가 포함돼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단항식은 항이 한 개인 걸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항이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거가 되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항이 아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은 다항식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차식에 대해서 보죠. 차수 2x제곱은 2와 xx로 우리가 곱해져 있는 문자 x가 두 번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y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다가 y가 세 번 우리가 곱해져 있다. 이와 같이 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문자의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4x제곱의 문자 x에 대한 차수는 2고 마이너스 3y 4제곱의 문자 y에 대한 차수는 우리가 4차이다. 그쵸? y에 대해서 여기 4차, x에 대해서 2차. 이렇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져 있는 걸 차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5x의 세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몇 차죠? 3차죠? 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 볼게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다항식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y세제곱 빼기 3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y에 대해서 지금 3차가 있는 게 제일 크죠? 그래서 y 3차의 차수는 3이므로 다항식 이거의 차수는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예제로 한번 들어보면 3x 세제곱 빼기 7x 더하기 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식은 x에 대해서 지금 몇 차죠? 최고 큰 게 3차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차수를 본다. 그래서 얘는 3차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차식,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x 더하기 3 마이너스 2y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가 1이므로 이걸 뭐라고 한다? 1차식이라고 한다. x 여기 있고 y 이렇게 있죠? 각각이 1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수항은 그래서 차수가 0차입니다. 아시겠죠? 상수항은 그쵸? 우리가 문자가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차수가 0이고요.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 차수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이다. 예를 들어 2x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x 세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수이므로 우리가 2이고요. 그쵸? 여기 2가 개수가 되겠고 2x 세제곱의 차수는 문자 x가 곱해져 있는 개수이므로 3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항의 개수는 4개이다. 맞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4개고요. x의 개수는 1이다. 그쵸? x 앞에 1이 있는 거죠? 0이 아니죠? 그래서 맞고, 상수항은 6이다. 라고 했는데, 앞에 부호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항식의 차수는 2다. 그쵸? y에 대해서 지금 2차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차 맞고, y의 개수는 2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y라고 쓰나, 마이너스 2분의 1 y라고 쓰나 동일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5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1차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쵸? 1차식인 거. 얘는 상수죠. 그쵸? 그래서 상수항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상수항과 여기 1차가 있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모에 문자가 있네요. 이런 거는 1차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4번 x에 대해서도 1차, y에 대해서도 1차네요. 그래서 1차식이 맞고요. 5번은 y에 대한 2차죠. 그래서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그쵸? 수, 단항식, 단항식 수, 수끼리 곱한 후 수를 문자 앞에 쓴다. 그래서 우리가 2x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곱한 것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쵸?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x 이렇게 우리가 쓰고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4라고 쓰고요. 문자는 우리가 뒤에다 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앞에다 쓰고 문자를 뒤에다 쓰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렇게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로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6a에다가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를 이용하죠. 역수를 이용해서 쓰니까 이렇게 쓰고요.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우리가 쓰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써놨다. 곱셈은 교환 법칙과 우리가 결합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런 걸 활용해서도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먼저 부호부터 봅니다. 마이너스 있으면 뭐로 바꾸고 우리가 플러스로 바꾸고 3과 4를 곱합니다. 12를 쓰고요. 그 다음에 x 문자가 하나죠. 그래서 플러스 12x 이렇게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앞에는 플러스고 뒤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쓰고요. 16을 우리가 2로 나누면 8이 되고 그쵸? 8에다 3을 곱하면 24를 쓰고 a를 뒤에다가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부호 숫자 문자 다시 뭐라고요? 부호 숫자 문자 부호 숫자 문자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쓰면 어렵지가 않다. 세 번째도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24를 6으로 나눠주면 4가 되고요. y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5b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고 약분을 해서 4라고 써주면 3분의 20b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풉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차식의 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볼게요. 수 1차식, 1차식 수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1차식의 각 항의 수를 곱한다.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건 A가 있고 이렇게 B랑 C랑 더한 게 있는데 이걸 곱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거를 우리가 연산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은 어떻게 우리가 쓴다? 곱하기와 덧셈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걸 여기다 쓰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곱한 거를 뒤에다 쓰고 여기 있는 부호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뒤에 C가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AC를 여기다 쓰고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B와 C를 곱한 걸 뒤에다 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곱한 걸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를 뒤에다 우리가 써서 해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는 우리가 역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예제를 봐서 이렇게 있었을 때 곱셈으로 우리가 바꾸고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앞에 음수가 있는 경우 숫자뿐만 아니라 부호 마이너스를 괄호 안에 모든 항에 곱해 주어야 한다. 즉 이것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었을 때 얘랑 곱한 거 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얘랑 곱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쓴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마이너스 3x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서 쓴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주의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를 보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0x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5 이렇게 바뀌겠네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부터 쓰고 2분의 3x 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주면 플러스 6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문제도 볼게요. 얘랑 얘랑 우리가 곱해주면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2분의 15a인데 3으로 약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5a 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우리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 빼기 6y에 곱하기 2분의 1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2가 되고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3y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쓴 다음에 분배 법칙을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7 쓰고 또 이렇게 해주면 3b 그쵸? 마이너스는 우리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얘는요 곱하기 역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x라고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항식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한번 배웠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1차식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배워서 먼저 해결해 봤다. 그리고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쵸? 숫자는 숫자끼리, 그쵸? 문자는 문자끼리 하고 부호가 있으면 먼저부터 우리가 선행해서 부호, 숫자, 문자 이렇게 우리가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논리로 우리가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도 했는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해봤다. 이렇게 그리고 나눗셈이 나와 있으면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을 바꿔서 우리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음수가 있었을 땐 가로가 있는 거 주의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